호피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사실 완치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눈물, 콧물, 재채기, 또 심한 경우에는 콧등이나 안면부에도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폐렴까지 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새끼 고양이들은 이것 때문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연 수의사입니다. 길냥이와 연이 닿아서 아이를 입양했거나 아니면 보호소에서 아이를 가족으로 맞아들였거나 다른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했거나 했는데 며칠 사이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기력이 안 좋아졌다. 눈에 눈곱도 끼고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눈도 깜빡깜빡 잘 못 뜨고 아마도 이 아이는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가 보통 고양이 감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식 질병명은 전염성 비기관지염입니다. 허피스에 걸린 고양이와 접촉을 해도 생길 수 있고 또 고양이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 질환이죠. 증상은 10일 미만의 잠복기를 가지고 증상이 발병하게 되는데 열도 나고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요. 눈물,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이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구강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입을 벌려봤을 때 이 입술, 혀, 구강 내측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콧등이나 안면부에도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폐렴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폐렴까지 가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아니면 새끼 고양이들은 이것 때문에 사망하기도 합니다. 허피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사실 완치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바이러스 증상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들이 몸 안에 있는 3차 신경절에 숨어서 아이가 몸이 약해지면 계속 증상을 또 유발하고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기가 어렵죠. 평생 고양이를 괴롭히는 거죠. 이 허피스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입에 계속 재발하는 수포나 아니면 대상포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력 떨어지거나 몸이 힘들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증상을 발현시키고 갑자기 이사를 간다거나 미용하거나 목욕하거나 혹은 뭔가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이런 공사 잡음이나 이런 것들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 이러한 행동들이 다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많이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집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치료 방법은 사실 성묘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성묘들은 어느 정도 이겨내는 이런 면역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수의사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결막염이 생겼다고 하면 안약을 처방받으시는 거고 가벼운 감기 증상, 재채기가 있다고 하면은 또 그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돼요.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열이 날 때 식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반복적으로 체크했을 때 계속 아이가 열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열을 좀 빨리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수액 처치죠. 그리고 보호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고양이들은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환경에서 습도 조절도 좀 해주시고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코 안 점막이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야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습도 관리도 해주시고 55%에서 65%까지 높여주시라고 제가 항상 안내를 하는데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주셔야죠. 그냥 아이가 소화가 잘 되는 범위 안에서 영양분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3주 이내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기 걸렸네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왜 다 다르죠. 감기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증상이 있어도 참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말을 못하니까 증상만 보고 얘네가 어느 정도 아픈지 사람이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증상을 방치했을 때 이 부비동, 이 비강 안쪽 공간을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서 사람 축농증에 해당하는 부비동염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부비동염이 진행이 되면 이제 후각이 무뎌지는 거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보통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냄새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음식의 냄새를 맡아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냄새를 못 맡게 되니까 아이들이 먹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체중이 빠지고 또 체중이 빠지니까 힘이 더 없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합병증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으면서 또 다른 내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그 안쪽에 감염이 생기고 이 안쪽에 비갑계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이런 공간의 구조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후에 부비동염을 약을 먹어서 이 염증 상태를 개선을 한다고 해도 구조가 무너진 다음에는 끊임없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아이가 감기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피스 바이러스가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시지 않고 아이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허피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만약에 아이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 정말 가볍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새끼 고양이를 입양하셨다면 꼭 백신 접종을 챙겨 주셔야 돼요. 보통 백신 접종은 9주령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접종을 시작하시고 3주 간격으로 3번까지 접종을 했을 때 항체가 가장 잘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이후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해주시면 이제 항체가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이 생긴다기보다는 그 증상이 조금 덜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방접종을 계속 챙겨주셔야 되는 게 허피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접종에는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칼리지 바이러스랄지 아니면 정말 치명적인 범백 바이러스랄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셨으면 입양을 하셨으면 접종을 잘 챙겨 주셔야겠죠. 사실 다른 고양이가 감기에 걸리기 전에 그 고양이를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케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한테 이걸 옮기기 전에 빨리 낫게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처방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충분히 나았다 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합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낫는 시기에 다른 아이가 걸리고 또 이 아이가 낳는 시기에 이게 또 이 아이한테 오고 계속 이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걸리면 이 아이가 빨리 낫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리를 하는 거 이외에도 사실 아이가 이미 재채기, 눈물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여러 곳에 바이러스를 흡수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아이들, 고양이들이 머무르는 그 환경을 일단은 한 번 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식기나 침구류 깨끗하게 세탁하고 소독하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이미 허피스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아이 말고 증상이 안 생긴 아이도 같이 영양 공급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딱 허피스 바이러스에 걸리면 뭐 특정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 이렇게 딱 매칭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오메가3가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이렇게 전체적인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양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제도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기호성 좋은 음식들을 그 기간에는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챙겨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길냥이들도 다 예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길냥이들 밥도 많이 주시고 케어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때 길냥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또 그 상태로 바로 또 집에 와서 아이의 물건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를 쓰다듬는다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허피스를 옮기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많이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감기쯤이야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의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밥 잘 챙겨주시고 또 위생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혜연 수의사였습니다.